이야기 순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난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공직자들이 조금 나서면은 이런 혼란을 극복하는데 커다란 실마리를 풀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공직자들이 나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을 제가 행정학자로서 쭉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조 선비들이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해서 발음을 하다가 기암도 같지만 성족이 내 쪽을 잡는 것도 되고 했는데고 용감하게 계속해서 국가를 위해서 싸웠어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기에 그렇게 싸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언제든지 유학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여러 군데 미진한 데가 있을 겁니다. 유학을 전에 통계를 하신 분들이 뭔가 좀 미진한 데는 저한테 지적을 해서 도와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혼란을 극복해 나가는데 공직자가 그 분야에서 제일 적은 거 아닌가. 이 공직자들이 움직여줄 때 유학자들도 힘을 합쳐서 도와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유학하신 분들과 오늘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로 지금 현재 공직자 왜 중요하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앞에 좀 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주고 그런 일자리 감소인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태스컨버는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우리나라는 대각 IMF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2000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언제부터냐. 198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느냐. 컴퓨터하고 로봇들아 급속도로 성능이 발전하면서 사람보다는 로봇 등성인데 훨씬 더 생산되고 즐겁고 뿐만 아니라 제품 품질도 좋아지고 에다도 확실하니까 기업에서 컴퓨터와 로봇을 대량으로 사용하면서 그 일자리를 남에다가 프로그램 지배합니다. 지금 대학적으로 재능이 80% 정도가 아예 취업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만큼 어려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 엎친데 객친데도 보건 상태가 좋아져서 우리 같은 노인네들이 건강해져가지고 퇴직하고도 일자리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급작스러울 때 50대 중반 요즘 40대 후반만 돼도 기업에서 떨려갑니다. 일자리가 없어. 이게 그것이 고령사회가 진행이 되고 저출산가 되지고 그래서 부모들은 애를 어떻게든 일부대학 보내야지 취업할 수 있게 되느냐 싶어서 유치원부터 가외를 시킵니다. 요즘 유학부터 가르치 그러다 보니까 사교리가 인구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아는 제일 큰 인식이 하나가 뭐냐. 애를 키워서 좋은 게 보내서 취업을 시키려고 그러면 가야지. 짱들이 들어가고 너무나 저번 하는데 겁이 나가지고 결혼은 안 하고 애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상태가 일자리가 없어서 출발했습니다. 출발했는데 이제 저출산 문제, 주택 문제, 가계 부채 문제, 무슨 문제, 정부 부채 문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고질적인 문제가 쌓여가는데 지금 그 문제 해결을 하는데 뭘 하고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텔레비전을 보면 머리가 아파서 이걸 보고 싶어요.
다 꺼버려. 이슈로. 이게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한 분야에 그 분야에서 국가가 뭘 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공직자들입니다. 그 부서에서 쭉 일을 하면서 정보라든가 그 부처 일하는 데 필요한 학문적인 지식이라든가 그걸 제일 많이 챙겨들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식이냐 그잖아요. 저기에 제가 잠깐만요. 제 사례비 그러는 거 이야기하는 저 사례비 그러는 게 뭐냐. 원개인적으로 들어서서 그 전에 만들어뒀던 4대강 보 그걸 한번 해주셔야 되겠어요. 4대강 보를 만들 때로 왜 만들었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보에 물을 가둬서 가뭄이 심할 때 물 공급을 해주고 그 원래 옛날 강이 밑바닥이 다 쓰레기라든가 흙이 쌓여가 이렇게 돼. 비가 한번 오면은 강물이 넘쳐가지고 홍수가 엄청 심했어. 그 강상을 파헤쳐가 중수를 해서 옛날 높이 강의 원래 높이 한 3m입니다. 지금 이 사대강 사업하기 전에는 1m도 안 됐어요. 남동강같이 큰 강도 그냥 아주 2, 3m 정도 이렇게 밖에. 이거를 전부 다 3m 다 파내고 제방을 써서 홍수 피해를 받고 그래서 가물 때 물도 공급하고 홍수 피해도 받고 얼마나 좋은 사업이냐.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허물라고 그래요. 왜 허물라고 그랬느냐. 대통령이 미쳐야 되냐. 그거 아닙니다. 환경보호론자들이 나와서 이 4대강 보가 물을 못 흐르게 가둬놓고 보니까 녹조도 심해지고 수질이 오염돼서 아직 문제가 심각하다. 이 빨리 그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대통령 선거할 때부터 공약 사업으로 우리가 좀 사대강 보 허물겠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허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허물다 우리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수질이 오염되는 그건 그것 때문이 아니다. 저 상류층에서 쓰레기가 다 자꾸 내려보려고 하니까 그걸 깨끗이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걸 조금만 소비를 보면 훨씬 더 좋아진다. 그러면 이들 얼마만큼 경제적 효과가 좋으냐. 가물 때 물 공급해주고 거기서 발수해서 홍수 피해를 막아주고 옛날에요. 김대중 정부 때 홍수 피해가 하도 심해서 전국의 중요한 강의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87조로 예산이 나왔습니다. 규모가 87조인데 그때 정부 총 예산이 200조 조금 더 많아요. 근데 87조가 언급 안 나잖아요. 그럼 할 수 없겠다. 그때 왜 그랬느냐 했는가는 매년 홍수가 심해가지고 홍수 넘어간 다음에 기천하느라고 수리하고 보수하느라고 1년에 2조, 어쩌세요 3조 돈을 썼습니다. 돈이 견디지 못했어요. 노무현 정부 때 다시 한번 해보자. 예산을 잡아보니까 40몇 조가 나왔어요. 그때도 1년 예산에 너무 비리 감당이 안 돼. 또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나와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업체를 4등을 오래 한 사람이니까 그거 4등을 잘하니까 야 이 예산 줄이고 해봐라. 그래가지고 24조를 줄였어. 그 24조를 가지고 수자원공사에다가 절반은 공사에서 물을 팔아가지고 한 10년만 팔면은 갚을 수 있으니까 수자원공사 맡긴 절반만 정부 재정장으로 하다. 그러니까 12조. 그거를 1년에 4조씩 우리 식으로 나눠가지고 3년에 그렇게 하면은 예산 규모가 한 300조 되니까 그때는 막 그걸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만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홍수 피해도 엄청나게 심했고
그다음에 감을 때 대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 볼을 감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담당 부서 보고 야, 이 보가 문제가 많은데 너희들이 신문자들이 자료를 내라. 사실 보고를 해라. 그 사실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정확한 보고입니다. 바깥에 안 알려졌어요. 바깥에 어떻게 알려졌느냐 하면은 담당 부서에서 이게 물 수지를 압수시킨 거 틀림없고 근데 경제 효과는 모르겠다. 경제 효과는 바깥에 알려진 없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대통령한테 올려가지고 대통령 그걸 퍼부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농민들이 제일 사반대했습니다. 정부 곳곳에서 격렬하게 나와가지고 알려줬어요. 시민단체가 나와서 안 된다. 시민단체 가자니까 정부가 그때서 물러섰습니다. 그런 과정에 담당부서의 공직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저 미친놈들이다. 정말 이상한 놈들. 라고 욕시하고 또 저 사람들만 저렇겠냐. 우리나라 공직자 다 똑같은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공직자를 전반도 욕을 얻어먹죠. 그것뿐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습니까? 그리고 미친놈이 문재인 정부 저항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빙기가 또 따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결과적으로 뭘 영향을 공직자가 바른 말을 다 해서 이게 사실은 일벌되고 이렇습니다. 피해는 드린지 보수적인 오염적인 때가 효과는 이런 것들이 있다가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고를 했으면은 대통령이 보고 사람들이 선거 공약을 아무리 내세워더라도 야 전문가들이 얘기를 양을 하니까 그래 이거 그만하자 듣자 일찌감치 덮어들어오면 그런 피해도 없었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욕 안 하도 먹고 됐을 텐데 이게 우리가 답답한 겁니다. 이거 보니까 공직자들 욕할 처리는 아니다.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한 겁니다. 결국 그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한 분이 어쩐지 이걸 우리가 바꿔주지 않으면 공직자를 제대로 말을 못하고 말을 못하면 이 나라 아까 제가 복잡한 문제 해결은 전혀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바로잡으려고 공직자들 바로 말을 하도록 하려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공직자들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근데 그걸 위해서 행정학자들이 할 일은 뭐냐? 공직자들이 그렇게 거짓말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환경, 그러니까 또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러다 말하자면 기회야 되고. 그 다음에 노학자들하고 좀 힘이 합쳐서 같이 좀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조선조선이들이 목숨 걸고 말만 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획을 했느냐.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때 배울 때 유학자들 통화를 해야 된다. I will take it. 저들이 이렇게 무슨 정말 여사신들은 저걸 피해서 이야기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광해군 시대에 영의정을 했던 이덕철 영의정이었더니 그때 광해군은 동생 이복 동생 영창대군 이 영창대군이 광해군은 선조 왕비로부터 왕딸이 출산을 못해가지고 광해군이 후궁에서 태어나 후궁에서 온 아들이 왕이 됐지만 나중에 신의 왕비로부터 영창대군이 출산을 했어. 적자입니다. 이 적자가 나중에 자라면은 광해군에게 왕위를 내놓으시고 원래 내 자리인데 잘 아시다시피 적장자가 언제나 왕통을 시게 돼 있습니다. 가통도 적장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정권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연대를 죽여야 되겠다. 죽여야지 그런 문제가 안 생긴다. 무슨 1단계로 기량을 보냅니다. 기량 보내고 나면 그 다음 단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단종이 죽을 때도 그런 식으로 죽었어. 그래서 기량을 보낼 결정은 안 뒤죽는 것뿐 아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조정일 때 신사들 중에 많은 분들이 왕자를 안 주도록 좀 막으면 되지. 죽이 소용같이 뭐냐. 이걸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원래 주자학에서 배운 거는, 주자학에서 공부를 한 거는 아버지가 또는 형이 동생이나 아들을, 아무 죄 없는 아들을 죽이거나 하는 거는 엄청난 법입니다. 아주 나쁜 짓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돼. 왕이 그러지 탈락을 막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연비대에게 막으려고 애를 엄청 썼습니다. 결국 못 막았습니다. 그래서 기왕을 막아요. 그래서 사표를 내고 도양으로 내려와서 시금을 정비해가지고 굶어 죽었습니다. 이렇게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형 순들하고 지금 우리 공직자들의 행동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도대체 유학이, 주자학이 어떤 힘을 지니고 있었는데 선비들도 알고 이게 식으로 행동을 만들고 그걸 제가 조사를 쭉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쭉 보면은 제일 밑에 보면 중대하고 논리를 뒷받침한 자료가 그리고 제가 조금만 끼어서 시간이 없어서요. 안 그렇게 가야지. 네. 주작이 어떤 논리를 치냐면 그 주작도 있는데 이 주작은 이렇습니다. 원래 공자, 맹자 이 두 선생님들은 종합을 해서 미안해도 우리 흔히 말하는 전통요학이라고. 이 전통요학이 크게 한마디도 말하면 두 마디를 배워야 왕을 비롯해서 모든 국가 지도자들이 윤리 규범을 철저하게 지켜라. 윤리 규범을 지켜라. 그게 인위예지신이라고. 그걸 지켜라. 그러면은 국가가 편안해지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상승했다. 그래, 증거가 뭡니까? 옛날에 노임금, 순임금 때, 그 다음에 주문왕, 주무왕 때, 조공탄, 이 서민들이 정치를 할 때 바로 그렇게 했다. 인위예지식을 지도자들이 속성규범에 지켰다. 대변선대가 되더라. 라고 공자 맹장은 여러 지후를 받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오. 그러죠. 근데 사실은 지훈들이 그 말을 안 들었습니다. 안 듣고 그래서 공자 맹자가 다 그냥 굉장히 좌절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주자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공자 맹자께서 말씀하신 인위예지신 이게 알고 보니까 우주를 지배하는 진리가 있는데 하늘의 이치입니다. 이 하늘의 이치가 인간 사회에 나오면 인위예지신으로 맞춰져서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인위예지신을 몸소 실행을 하고 나가면은 바로 재밌는 하늘이란다. 신선하고 똑같은 하늘하고 똑같은 이치에 따라 움직인다. 하늘에 이렇게 움직인다. 나도 보고 똑같이 움직이면은 그러면 하늘과 똑같아요. 재밌는 하늘이란다. 그러니까 느끼게 된다. 그 학자들이 그게 제대로 안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게 못하는 증거가 뭐예요? 공자 맹자께서는 옛날에 요임금, 소임금, 주무왕, 조무왕 이런 분들 이분들과 서민정치,
소위등치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주장을 뭐라고 이러느냐? 그거 보고 자, 인간 사회를 봐라. 인의를 실천을 하면은 그 사회는 잘 된다. 인들스에서는. 왜 그러냐? 인이라는 거는 원래 남을 아껴두고 약자를 보듬어주고 약자를 감사하는 겁니다. 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의 사랑하고 똑같은 사실. 그런데 그런 건데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안 거두면은 자식을 못 살잖아요. 못 살아나면 쉽게 이야기하면 부모가 인의 정신을 맞으려면 우리 인간은 남매를 했을 거다. 부모가 안 맞으면 어릴 때 다 죽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호랑이를 봐. 호랑이도 걸려보면 아무것도 없는 잡아먹는 것 같아도 자기 새끼를 낳아가지고 자립할 때까지 혼자서 사느냐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그냥 아끼고 감싸안고 이렇게 자리래 호랑이가 그 인어정신이다. 젊을 보 인어정신이 없으면은 인간도 물론 동물도 다 멸종이 돼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의란 인의란 의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올바른 것은 의라고 하거든요. 옛날부터 제일 올바른 게 뭐냐? 먹을 거 없어서 원시 시대 사람들이 쫓아다닐 때 먹이사냥을 했다. 먹이사냥을 해가지고 뭔가 하나 잡았대. 나무 먹습니다. 나무 먹을 때 거기 가서 열심히 뛰다니면서 수고한 친구 좀 많이 먹고 좀 덜 고생한 친구 좀 적게 먹고 전혀 그거 안 만들고 빈도 먹고 노는 친구 너 빠져. 안 먹이고 이게 정의를 실현하는 첫 번째 인간적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노력한 그만큼 그 대가를 받는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정인데 그걸 못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본다가 뭐냐? 그래가지고 한 번씩 이게 이제 인간이라는 데 정의가 발생할 때 그래서 나온다는 건데 근데 꿀벌이나 개미를 열심히 보면은 이를 분담을 해가지고 막 움직이는데 다른 자기 소유를 죽을 고생을 하면서 막 합니다. 보면은 자기가 할 역할을 맡아 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면 같이 어울려서 하고 그렇게 해서 협동을 해서 살아요. 의라는 것은 서로 다른 인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살아갈 때 기본 정신이 의라는 거예요. 그 의가 실현이 안 되면은 협동을 못해요. 그러면은 이 이가 있으면은 그 집단은 협동도 하고 약자도 부서지고 그러니까 그 인의를 실천을 한 인간 집단은 어려서나 우리 식으로 여기입니다. 인의가 실천되면 선민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회는 그냥 그게 인간 사회만 아니라 동물 사회도 그렇잖아요. 이 주장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식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주장은 또 이런 이야기. 하늘에 별들이 서울 부닥쳐가 확 부닥칠 때는 깨지지 않습니까? 깨지는데 일부는 그때가 사라지지만 일부는 뭉쳐져가지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만드는 정신이 뭐냐? 인의 정신, 동사표, 그러고 힘을 합치고 그게 인의 정신. 라는 식으로 등장을 해요. 이어서 하나만 이야기할 거예요. 주자가 살았을 그 당시에 중국의 자연과학적 지식이 세계에서 단연도 원이었답니다. 그때 인류사회 전체에서. 근데 그때 이미 방금 이야기한 이런 지식들이 다 과학자들이 좀 밝혀냈습니다. 이것을 주자하고 그 사람들이 총도를 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 인이 예지신 그런 진리인데 이 진리를 실현을 하면은 행복한 사회, 발전하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그걸 안 하면 파괴가 망한다.
공자 맹자는 옛날 성인들 이야기를 했는데 요임금 손임금 이야기했는데 생각해보면 요임금 손임금은 옛날 전설시대 이야기를 하는 거 당시에 그런 학자들이 알고 공자 맹자 저분들이 자기들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옛날 이야기 거짓말로 꺼내가지고 갖다 뺏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한 겁니다. 그리고 중문공, 전공 이 사람들도 사실은 공자보다 400년 전사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뭐 정확한 기록도 없던 시대에 뭐 그 사람들 인리를 수준에서 딱경상대 때 할 때 그게 믿기지가 않은데 신뢰가 잡는 겁니다. 신뢰가 가는데 주장을 나왔어. 봐라. 옛날에 뭐 서민들 정치 도덕성대 받아있다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럼 믿지 마. 믿지 마.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을 첫 보니까 이게 인기가 실천이 되면은 그냥 발전을 위장 파괴로 간다. 동문사는 똑같다. 신기는 묵지불상 천체도 그런 식으로 원규전 제가 그런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이게真理다. 하늘을 지배하는 이치다. 그真理그거를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이게요, 조선조 선배들한테 받아들였을 때는 정말로 과거에 상상도 못하던 아주 강력한 논리였습니다. 조선당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정몽주, 정도전, 또 국가 관리를 위해서 정말 많은 생각도 하고 분들 주장에 완전히 몰입하죠. 나중에 이때에게 이율고 우리 송시열 이런 분들 전부 다 그냥 주장에 완전히 몰입했던 말은 뭐냐. 이 말은 진실이다. 정말 맞는 말이다. 이 주자가 한 이야기는 한치도 거짓입니다. 이거는요, 기독교인 아주 독특한 기독교인이 예수님 말을 믿는 정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자의 가르침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대로기보다. 그리고 그 교회의 답이 뭐냐? 부모 관계, 형제 관계, 자매 관계, 효질 작업을 하죠. 근데 이걸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건 관계없이 이거를 국방부터 시절 다 지켜야 된다. 그거 안 지키면 뭐 미순직에서 말아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는데 내가 이 못 지켰다. 죽어야지. 그러고 시금적 때하고 잘못다. 뭐 제가 이야기 드리라고 하느냐면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이 성리학이나 중장에서 우리 배울 수 있는 거다. 대중대학이 첫째 공식 모습들이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그 일이. 그걸 확보한 논리를 가지고 받쳐줘야 된다. 내가 좀 건너뛰가면서 할 때요. 저 시간이. 그러니까 막할 수 있지 말이 있죠. 시식까지. 이제 오케이. 여기에 앞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조금 자 이게 뭐냐 방금 얘기한 논리를 지금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뭐냐면은 유학의 강력한 논리 그런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양재영도고리 인리를 순간 발전을 받을 파멸한다. 그 현대도를 자연과적 지식으로 타협했어.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옥맹의 논리를 성인정치를 하면은 대필성대가 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주장은 야 그거 뭐 옛날에 전설시대 이야기 그 못 믿었어도 믿지 마라. 그러나 여하튼 인지를 인의 싸워가면 발전한 반대를 파멸하는 거예요. 자연과적 지식을 가지고 설득을 했습니다. 다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 말을 전부 다 실리라고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제일 밑에 제가 썼습니다. 제일 밑에 21세기 유전 생물학적 펜디덱 발전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제가 이걸 그래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21세기 와서 유전 생물학에서 밝혀낸 게 전부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어떤 구절이 하나 나오느냐면 어떻게 나오느냐. 박테리아라는 거는 병균이죠. 우리한테 병균으로 하는데 애한테 우리한테 보이지만 그만 하나다니 이게 인간이 먹이 사냥을 해가지고 배분을 할 때 먹이 사냥에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 철저히 내쫓는다는 거예요. 근데 박테리아라는 거는 단식으로 된 얘기 많아가지고 그 두뇌가 없습니다. 박테리아는 두뇌가 없습니다. 두뇌도 없는 박테리아가 어떻게 해서 이런 행동을 할까? 어떻게 해서 이런 행동을 할까? 정말 궁금하잖아요. 지금 이거 유학자들 지금 있는 생물학자들이 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노트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이런 이게 정규해 보면요. 내가 그 글에는 그걸 다 써두는데 나중에 관심이 계신 분 제가 쓴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자세히 내가 다 내용을 적어뒀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생명체가 맨 처음에 탄생이 될 때 우주가 맨 처음 만들어져 생명체 없었잖아요. 생명체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때 뭐가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몸뚱이 육체입니다. 육체가 만들어지는데 동시에 이 육체가 정신을 하나 물려먹대. 하늘에서 만들어진 거지. 생명체 만들어질 때 만들어진 거지. 뭐냐? 그게 생존을 돕는 거예요. 생존 돕는. 그 영어로 호메오스테시스라는 거 요즘 와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하여튼 내용이 생존 본능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 생존 본능이 생존 의지 살아가야 되겠다. 생명과 맨처음 힘들게 본능으로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의지하고 플러스 살아가는 게 필요한 지식을 찾는 생존 능력입니다. 능력. 생존 의지와 능력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생존 본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명체가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 육체만 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생존 본능도 동시에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생명체. 그래서 움직이면서 이제 먹이 사냥을 하는 겁니다. 먹기도 하고. 이게 만들어져서 이제 인간이 지니고 인이라는 시스템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생명체가 만들어져서 인류가 등장할 때까지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사실 수십억 년이 걸렸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생명체가 진화를 해나가면서 서서히 터득한 겁니다. 인이라는 정신이 없으면 자식 새끼들 다 죽고 그래서 안 되겠구나. 자식 새끼 잘 키워야 되겠구나. 자식 새끼들 또 현재하고 잘 지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서로 배우면서 깊게 터득. 그리고 의라는 아까 이야기입니다. 먼저 먹이 사냥에 의해서 나눠 먹을 때 공평하게 나눠 들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본만이 어떻게 해야지 설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인지라는 정신을 수만 년 동안 생명체가 살아가면서 조금씩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게 수만 세대 간의 DNA 속에 유전자 속에 조금씩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게 유전자로 쭉 내려와서 인류가 처음 나왔다는 거는 왜 저 원숭이 시절 비슷하다가 나무에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내려올 때 그때 처음에는 이미 유전자 속에 인류라는 것에 지혜가 상당히 확고한 상태가 벌써 바뀌고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인류가 이제 450만 년 전에 나무 시대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맹자 시대로 와가지고 맹자가 인간이라는 걸 원래 본성이 착한데 그 속에 뭐가 있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가 다 있다. 공자가 이런 사람이 나와서 하느님이
나는 인간들한테 내 집에 왕한테 처음에는 이래서 내가 하늘을 도리에다가 동치를 해라. 근데 나중에는 황제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나 인간들한테도 정맥을 심고 그 정성이 성을 하나씩 심어준다. 공자의 이야기. 성을 심어주는데 그때 성 심어줬다고 할 때 그때는 인간들이 인의의 지혜를 다 터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인의를 우리가 존중을 하고 지켜나가면 인류사회가 발전하고 또는 국가가 발전하고 전체가 발전한다. 일시적으로 보면 이게 뭔가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사고에 의해서 허물지고 흔들릴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려고 나가야지 잘 살아. 그 지혜를 수백 년 동안 저 선조 때부터 우리가지고 조금씩 개선해가면서 해서 우리 속에 빠져 있는 게 인의의 정신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지켜나가고 실현하는 게 인간으로서 도리가 있냐? 같이 살아가는 도리가 있냐? 그러니까 살아가는 건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옛날에 공자냉장님이 말하는 그런 식으로 옛날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내가 왜 이걸 기대하느냐? 지금도 청년가들이 두 애가 어떻게 이루어진 자를 국민대 속에 기억장처럼 치고 있는 전 9세대죠. 자손들한테 전달하는지 그걸 지금 연구하고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있죠. 1년 근데 어디 허벅지에 뜯어내가지고 대항을 해. 이게 나중에 두뇌에서 내집법된다고 똑같은 중기체법 비슷한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자연과학적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생명체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쭉 하러나가고 그리고 번성하고 있는 생명체 인류가 제 대표적인 건데 이 인류가 번성해 나가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정신다시. 그 정신다시를 어떤 식으로 형성을 해서 만들어서 초반내기를 지금 연구를 하고 그게 전승된 거거든요. 이 부분을 유학자들께서 신경을 좀 써서 열심히 좀 살펴보고 그래서 유학에서 지금 우리가 인이 예지신 그러는 게 그게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하늘에서 부여받은 그야말로 하늘에서 부여받은 능이 때문에 나온 조만간 나옵니다. 라는 것을 알고 그거 따라가자 라고 하면 그게 강력한 설득이에요.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야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 맞습니다. 옳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을 강조했다. 젊은이들. 그래요. 그걸 꼭 돌린다. 왜 돌리느냐? 예수님대로 안 믿겠다. 이게 신으로서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서 잘안 믿. 저는 자꾸 돌리. 대자다비 땡기 등가도 맞습니다. 다 하기. 그래라 그게 써다 보니까 그렇지 미안해. 그래서 설득이 되고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봐라 이 노래 중요하다. 왜 그러냐? 내가 이제 다 생각했습니다만은 그게 저런 내용들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 국가 기능입니다. 국토방위부터 시작해서 치안이다 이런 전부 다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인의의 정신 또는 예지심에 꼽는 내용들을 그걸 갖다가 이렇게 바탕에만 해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데 살게끔 해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내가 다들 보고 제가 앞에 썼다가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행정학에서 국가 기능도 별뿐만 아니라 기능을 수행할 때 될 수 있는 데는 똑같은 돈 들여서 국가 많이 내도 가자. 그래야 그 좋은 거니까. 그 너무 없습니다. 근데 그 대구할 때 행sen서를만 가져가지 말고 가라고 부산한 사람들도 좀 혜택을 받고 가자. 이 두 가지를 지켜야 된다. 둘가 복잡은
그 두 개만 딱 보면 하나는 의이고 하나는 인입니다. 하나는 왜? 그런 식으로 돼. 그래서 그렇게 된다. 누가 말했는데 공대장이 말했다. 예를 청자가 말했다. 근데 아니 우리 행정학자들은요 그게 다 행정민 전능력은 그래가지고 교과서에서 맨 처음부터 배우는 겁니다. 다 전능학을 배우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바꿔 있습니다. 요한에서 이야기했던 중요한 가치들이 지금 다 뭐냐면 그런 성인들이 왕이 돼서 또는 착한 사람이 왕이 돼서 국민들, 백성들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인의 지신을 제대로 해서 그렇게 왕이 행동해 주면 된다. 그렇게 정부가 해주면 된다. 요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시면 자꾸 꼭지가집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 옛날에 왕한테 이야기했지만 왕한테 이야기할 필요 없고 이제도 왕도 지금 국민 주의예요. 야, 공무원들 내분 인의 지신 지켜. 그래, 그 말이 지켜야 되거든. 근데 왜 그걸 지켜야 되는데? 라고 이제 따져 물어보기 시작을 하면은 몇 가지가 이제 그 이유일 수가 있습니다. 야, 그 착하게 해가 안 되더라. 나쁜 놈 잡다 확 치고, 얘들 공자가 나쁜 놈 잡다 때려 죽이고 했는데, 쳐야 되고, 그게 좋더라. 그 다음에, 거기, 나쁜 놈 가끔씩 쳐야 돼. 이게 실제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 가치들이 무슨 충돌되고 할 때, 왜 그걸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 밑바탕의 논리를 제가 크게 이해를 못하면 충돌될 때 그걸 조금 정리하는 그 능력, 이게 행복합니다. 부족해서, 유학제 가치를 우리 정부에서 공직자들이 제도를 해서 지키도록 하자. 그래, 옳습니다. 좋습니다. 그 이야기 안 하더라도 우리 이미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다 보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데서 다 그런 내용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럼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그때 사원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득된 같이 정말로 내 목숨을 걸어서 지켜야 많은 시점도까지 못 가더라도 적어도 정부에서 거짓말을 해라. 왜서? 그런데 아유 제가 막 섭외 내면 됐지. 거짓말 못 하겠습니다. 이런 식 정도로 소명의식을 좀 가지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왜 중요하다 하는 그걸 확실히 좀 잡아야 되는데 그때 유학적 뿌리가 주자가 만들던 그 틀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게 제가 내린 결론.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정신을 최대한 살렸으면 좋겠다. 거기에 제가 몇 가지를 더 붙였습니다. 유학의 내가 적응 보고 한다고 서로 이동한 적이 있는데 왜 컴퓨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뒤로 가봐야 돼요. 이거 아시겠어? 시절이네 이거. 내가 잘못 그수 있어. 하나 맞아. 어딘데? 5번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있죠. 5번이 자꾸 여기 한번 보세요. 제일 높게 인의 지신하고 달리 인의 지신에 나온 중에 주자학자들은 주로 핵심이 어디인데 이 예가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탐구했습니다. 그래서 예학들은 조금 넣어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나갔습니다. 그 예학을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피해도 많고 막 그렇습니다. 많은데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쉽게 이야기 시라는 거는 유한에서는 잊어버린 적극적이야.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에 대한 지식사회가 돼가지고 모든 문제에 질적이 있는 거예요. 다 해결해야 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개인 공은 개인이요. 소명의식이 가지려면은 소명의식이 가지려 내가 아는 일이 충분하다. 라고 싶어. 이 일이 하는데 자의식 가지면 자랑스럽다.
거기다가 이 내가 최고로 잘한다. 내가 제일 잘한다. 내가 제일 많이 알고 제일 잘하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갖고 소명의식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앞에 내 이야기는 외동자서 그 이야기도 다르는데 지금 하는 이야기 능력입니다. 또 뭐하고 같으냐면 전쟁 때 나가는데 환장을 쏟고 차는 잘 쓰는 사람 이처럼 전쟁 때 나고 신나게 그냥 싸웁니다. 그래서 전력에 뛰어난 장수들 나는 내게 군대 나가서 전투할 때 굉장히 소명의식이 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공직자는 능력이 자기들의 능력이 다 있으면 소명의식이 커요. 내가 이걸 잘해야지. 내가 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지라는 게 굉장합니다. 지금 와서는 또 AI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AI 때문에 앞으로 12년 그쯤 되면은 많은 공직자들 아이고 나는 못할 때좀 이런 식으로 나갔다 이럴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AI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AI가 지배하는 정부가 되면은 비인간적인 비인도적인 그런 식의 정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공직자들이 정치식을 잘 갖고 있고 AI하고 어느 정도 이게 AI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지 인간적인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맨 마지막에 중용 이야기 이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요리를 조금만 원래 국가의 규범으로서는 이미 예지신만 중용 전혀 그런 이야기 중용은 모든 행동에 있어서 모든 마음 자세에 있어서 그게 통하는 원리니까 괜히 것으로 정강치. 그런데 주장하기 나오면서 중용을 너무 지나치게 많은 다스릴 때 이거 저거 있다 그럴 때 어떻게 죽을지 않아요. 너무만 해야 될까 하고 두개 갈등을 일으킬 때 중을 어떻게 취할까. 그런 식으로 마음 다스리기 하는데 필요한 부분으로 중용을 주장하겠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많은 학자들이 아직도 중용이라는 마음 다스리기에 관심이 고급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좌파 우파가 대미세상에 대립합니다. 우리 잘 아는 사실. 정부도 그냥 남녀들이 싸우듯이 협력 대립합니다. 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세계적인 현상이 더 양극화돼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그래가지고 치고받고 해서 이쪽으로 다 저쪽으로 갔다가 할 게 아니라 거기에서 중을 취해서 이게 합리적으로 양쪽이 좀 마음에 안 들지만은 어쩔 수 없지 라고 수용을 할 수 있는 중을 찾아내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지. 그 종용의 본질을 제가 다 읽어봤어요. 예피를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공자께서 종용을 이야기할 때 국가 통치에 대한 이야기 몇 군데서 나옵니다. 특히 순임금이 훌륭한 서리를 지켰다. 라고 얘기하면서 피천한 백성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했더니 종용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국가 통치를 할 때, 그때 서로 격렬하게 이길 때, 그걸 어떻게 타협하고 좋아. 이는 왜 그러냐면요.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들 힘맞추는 이야기. 근데 종용이 그러는 뭐냐? 대립되는 사람들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걸 조화시키는 이야기. 그래서 민주정치가 되면요.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치고받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 민주정치가 되면 당연히 이게 서로 좋아해가지고 타협하고 그래서 민주에서는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 타협 그거를 가장 중요한 민주정치 운영의 기본 요소로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중용에서 옛날 공자께서 말을 했는데 생명의 효하에 따른 경제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때 좀 찾아봐가지고 야 그때 중용 이야기했던 거 좀 적용하면 어떨까. 이걸 좀 생각을 적용하는 문제가 한것 같아요. 또 얘기했지만은 중용의 통치 부분에서 논의가 될 때 어떤 부분이 논의되느냐 이 우리 생각합니다. 많이 못 봤을 분들이 곳곳에서 찾아냈습니다.
막 그래서 이것도 제가 시간이 너무 되겠어. 그래서 신분이 오면서 매듭을 지어. 지금 이야기한 내용을 요약하면은 공직자들이 소행지를 갖고 좀 뭔가 움직여줘야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혼란을 극복하는데 좀 씨를 뿌릴 수 있는데 공직자들이 그러려면은 자기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 바보 생각했다. 그 내가 쓴 글에는 공직자들 소유에 대해서 자신 써둔 게 있습니다. 여기만 자신 써둔 게 있습니다. 그 공직자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자기가 한 일에 때가 좋은 장을 찾은 그 자신 써둔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양때 그 공직자들이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야, 여봐, 당신네들 하는 게 이게 예기심, 이런 정신을 이런 사회에서 구해나가는 거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이게 인류뿐만 아니라 실행체가 동장에 이렇게 쭉 수백 년 동안 생활계를 유지되어 오면서 살아오면서 터득한 지혜가 그 터득한 지혜니까 수억 년 동안 쭉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들어. 그리고 다 이거 정말로 중요한 거다. 라는 식으로 좀 설득을 하고요. 저분들 했어도 얕은 이기지심에 대해서 이런 식의 정신에 갖는 과거 지역에 혹시 그 기록이 있으면 찾아내고 이런 식으로 좀 제가요 너무 많은 걸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행정에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됐다. 요걸 마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예, 고객님,